아내는 회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제가 본 건 도저히 믿기 힘든 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곁에 있는 사람이 나도 모르는 숨겨진 얼굴을 가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오해일 수도, 혹은 평생의 배신으로 남을 수도 있는 한 부부의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저는 대학병원에서 15년째 근무 중인 외과 의사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이다 보니 하루하루가 긴장의 연속이죠. 그날도 아침 첫 수술부터 저녁 늦게까지 정신조차 못 차릴 만큼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집에 돌아온 건 밤 9시가 훌쩍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집안은 고요했고 아이는 칭얼거리다 겨우 잠들 무렵이었죠. 저는 온몸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피로를 안고 아이를 품에 안은 채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렇게 아이와 함께 눈을 감았고 곧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훌쩍 넘은 시각. 아내가 들어오더군요. 술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은 채 그대로 누워 있었고 아내는 다가와 제 어깨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이렇게 늦게 들어왔는데 걱정도 안 돼. 연락도 한 통 없고 그냥 자버려. 정말 너무 실망했어.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루 종일 수술실과 응급실을 오가며 진이 빠진 제게 그저 아이와 함께 쓰러지듯 잠들어버린 게 죄라면 죄였을까요? 억울한 마음이 치밀었지만 아내는 제게 더 이상 변명의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늘 그래. 내 마음은 전혀 헤아려 주지 않잖아. 그 말을 끝으로 아내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거실엔 저와 아이만 남았습니다. 아이가 잠든 얼굴을 바라보는데 묘한 서늘함이 가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아내가 어디서 누구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사실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거라는 걸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은 묘한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내는 평소처럼 분주하게 아이를 챙기고 저는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밤새도록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아내의 목소리, 걱정도 안 하냐던 그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솔직히 억울했죠. 하루 종일 수술실에서 사람 목숨 붙잡느라 손끝이 떨릴 정도로 지쳐 있었는데 그저 아이와 함께 쓰러지듯 잠들었을 뿐인데 오히려 제가 잘못한 사람처럼 몰려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했습니다. 아내의 얼굴, 그 말투 속엔 단순히 늦게 들어와 섭섭했던 사람의 감정만은 아닌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직업상 환자의 얼굴만 봐도 통증과 불안을 읽어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제 아내의 표정은 분명히 뭔가를 숨기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 후 집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아내는 샤워를 하러 들어갔고 휴대폰을 거실 테이블에 두고 갔습니다. 저는 원래 아내의 물건을 건드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아내의 휴대폰 화면이 켜져 있었고 메시지 알림창에 낯선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지금쯤 들어갔어? 어제 너무 즐거웠어. 다음엔 더 늦게까지 같이 있고 싶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 눈을 의심했죠. 분명 회식이라고 했던 그 시간 아내는 누군가와 수십 통의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 번호, 저장된 이름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려 더 이상 메시지를 열어볼 수 없었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보고 있는 건 아닐까? 혹시 그냥 직장 동료와 주고받은 가벼운 농담일까? 머릿속에서는 수십 가지 합리화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다시 화면을 들여다보니 그 안엔 명백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어제 당신 남편은 뭐 하던 거야? 눈치 안 챘어? 아직은 몰라. 나도 조심해야 돼. 그 순간 손끝이 차갑게 식으며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누군가와 은밀한 약속을 나눈 대화였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덮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어제 아내가 저를 향해 했던 그 원망의 말들, 왜 걱정 안 했냐던 그 목소리가 이제는 전혀 다른 의미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내가 아이 안고 잠든 그 시간에 아내는 다른 사람을 만난 건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동시에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믿고 싶지 않은 마음이 뒤섞였습니다. 아내는 제 옆에서 1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사람입니다. 저와 함께 울고 웃으며 아이를 낳고 키워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정말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아내가 다시 늦게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재운 뒤 혼자 거실에 앉아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시간은 느리게 흘러갔고 제 심장은 요동쳤습니다. 밤 10시가 넘어가자 휴대폰 알림이 울렸습니다. 아내의 휴대폰이 아니라 제 휴대폰으로 온 문자였습니다. 아내였습니다. 오늘도 회식이 좀 길어질 것 같아. 먼저 자. 하지만 그 순간 제 안의 의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정말 회식일까? 아니면 또 다른 만남일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코트와 차키를 집어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밤거리를 달리며 제 머릿속은 온통 뒤엉켰습니다. 만약 아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면,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지금껏 제가 믿어왔던 가정, 제가 지켜온 모든 게 산산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혹시 제가 괜한 오해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혹시 메시지를 잘못 이해한 건 아닐까? 그런 마음이 계속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제 차가 멈춰 선 곳은 결국 아내가 메시지에서 언급한 그 장소 앞이었습니다. 멀리서 보이는 카페 불빛, 그리고 그 안에 앉아있는 두 사람. 분명 제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맞은편에는 이름 모를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손에 땀이 차고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아내는 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본 환하게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은 저를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꼼짝도 하지 못한 채 한참을 그 장면만 바라봤습니다. 가슴은 무너져 내렸지만 동시에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설마 저건 단순한 직장 동료일 수도 있잖아. 아직 확실하지 않아 아직.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웃음, 그 눈빛 속엔 더 이상 제가 알던 아내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국 아내를 따지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해맑게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차마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분명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내가 숨기고 있는 충격적 진실, 그리고 그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저는 아직 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날 밤 차 안에서 본 장면은 제 가슴 깊숙이 못처럼 박혔습니다. 아내가 낯선 남자와 마주 앉아 웃던 모습, 그 웃음은 제가 결혼 초에 보던 그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이제는 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저를 산산조각 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저는 아무 일도 없는 듯 지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저를 향해 요즘 왜 이렇게 무덤덤하냐고 투정도 부렸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제 눈엔 아내의 모습이 전혀 다르게 비쳤습니다. 제가 믿어온 지난 세월, 그 믿음 자체가 허물어져 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고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이 앞에서 저는 더 이상 흔들리는 남편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직접 아내와 마주하고 모든 걸 끝내야겠다고 말입니다. 그날 저녁 아이가 잠든 뒤 저는 아내를 불렀습니다. 아내는 대수롭지 않게 다가왔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저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당신 회식이라고 했던 날 사실은 남자랑 있었지? 아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저는 그 눈빛에서 이미 답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나 그날 다 봤어. 당신 카페에 있는 거. 낯선 남자랑 웃고 있던 거. 아내는 제 눈치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그냥 동료야. 오해하지 마.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동료? 동료라면서 왜 밤마다 메시지를 주고받아? 왜 내 앞에선 원망하면서 뒤에선 몰래 만나는 거야?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아내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무엇보다 큰 대답이었습니다. 순간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밤새 응급실에서 환자 붙잡고 돌아와도, 아이와 함께 소파에서 잠들어도 저는 항상 가족을 위해서라는 생각 하나로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가족을 가장 가볍게 여긴 건 제 아내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뭘 숨기고 있든 이제 상관없어. 나는 아이 앞에서 거짓말하며 살고 싶지 않아. 당신이 선택한 길은 결국 당신 몫이야. 그러니 오늘부로 우리도 끝내자. 아내는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지금 이혼하자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를 속일 순 있어도 아이의 아버지를 속일 순 없어. 적어도 아이한텐 떳떳한 아버지로 남고 싶다. 그 말에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빛이 흔들리더니 이내 고개를 떨궜습니다. 더 이상 변명조차 하지 않는 그 모습에서 저는 이미 모든 답을 얻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반발했지만 점차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본인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미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아이의 양육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아이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상처가 없을 순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누군가를 끝까지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을 속이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다시 웃을 수 있었던 건 제 곁에 아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아이와 함께 작은 집에서 새로운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아이가 손 흔들어주는 그 모습이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가끔은 문득 떠오릅니다. 만약 그날 아내의 휴대폰을 보지 않았다면, 만약 여전히 모든 걸 모르고 살았다면, 저는 아직도 거짓된 가정 속에서 스스로를 속이며 살고 있었겠지요. 이제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쓰라린 진실이라도 마주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거짓 위에 세워진 행복은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 의심스럽거나 혹은 반대로 내가 상대를 속이고 있지는 않은지 잠시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가족이란 믿음 위에서만 지켜질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무너진다면 아무리 단단해 보여도 결국은 흩어지기 마련입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여러분의 마음 깊숙이 울림을 줄 수 있는 진실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